결혼식까지 딱 한 달 남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들고 회사 동료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정착하는구나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5년을 사귀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동아리 MT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접첩 앉았고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처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대화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가고 싶은 여행지, 졸업하면 뭐 하고 싶은지. 그런데 그 사람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5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그 사람은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 차이가 좀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2년 뒤에 결혼하자. 작은 집이라도 전세로 얻자. 아이는 하나만 낳자.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결혼 준비가 힘드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을 낼 때 그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요. 스드메 샵에서 견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신혼집 보러 갈 때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바쁘다, 야근이다. 다음에 가자.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사람은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5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 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전세 2억, 산천. 저는 2억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도 2억 3천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좌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 사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좁은 상담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대출이 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출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누가 대출 없이 삽니까? 학자금 대출도 있고 차 할부도 있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인데?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야? 말해봐. 우리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4천만 원. 저는 멍해졌습니다. 4천만 원. 숫자가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800 아니야? 8천.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스타트업이 어려워졌을 때 월급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이었는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카드값을 막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소액대출로 시작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출을 막으려고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돌려막기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5년 사귀었잖아. 왜 숨겼어?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네가 날 떠날까 봐. 부모님한테 알려질까 봐. 창피해서, 미안해서. 그래서 숨겼어. 결혼하고 나서 조용히 갚으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공유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짜리 비밀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온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배신감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내가 뭐였을까? 왜 나한테는 말 못했을까? 우리 관계가 그 정도였을까?
부동산 사장님이 노크했습니다. 계약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4천만 원. 우리가 모은 돈, 결혼 비용, 신혼집 전세금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집 계약했어? 어? 언제 이사 가가? 예식장이랑 시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잘 됐어요. 다 순조로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커피 마셨던 그 카페.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대출 상환 계획 세웠어. 월급에서 매달 250만 원씩 갚으면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비는? 아이 계획은? 집은 언제 사?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미루면 돼. 5년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어. 5년, 또 5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 20살, 5년 뒤면 30살. 아이를 낳으면 35살. 집을 사려면 30살. 내 인생이 전부 기다림이 되는 건가? 그때 그 사람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아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모르셔. 알면 안 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자. 부모님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 해결하자. 우리끼리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끼리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둘만의 비밀, 둘만의 세계.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끼리라는 말이 공범이 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3주 남았습니다. 결혼식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이야기, 숨겨온 3년, 4천만 원, 모든 것을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생이다.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뭘 해도 응원한다. 그날 밤 그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만나자. 할 말이 있어. 같은 카페였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도 들을게.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5년인데, 우리 5년이잖아.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근데 대답했습니다. 5년이라서 더 힘들어. 5년 동안 몰랐던 게 있었으니까.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믿어? 돈 때문이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돈 때문 아니야. 숨긴 것 때문이야. 3년 동안 매일 나한테 거짓말한 것 때문이야. 힘들 때 나한테 기대지 않은 것 때문이야. 사랑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청첩장 돌린 사람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냈습니다. 스드메 계약 취소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상처받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후회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부동산에서 진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 그건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 전에 모든 걸 이야기하세요. 돈 이야기, 빚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랑한다면 숨기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